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의 성공한 트레이더들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특히 실전 투자 대회에서 12번이나 수상하신 김영준 투자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온 여러 고수들 경험담,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요. 여러분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좀 실질적인 지혜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 이런 걸 얻어가시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막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성공 뒤에 가려진 실패담 있잖아요. 그런 혹독한 경험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어떤 심리적인 통찰,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들이죠. 맞아요. 김영준 투자자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그렇죠. 12번 우승 대단한데 처음에는 빚이 2억에 노숙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정말 밑바닥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쩌면 그분의 그 값비싼 실패 경험 자체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김영준 투자자가 강조한 8가지 조언 같은 것도 보면요. 결국 크게 두 줄기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욕심 관리하고 손실나면 딱 쉬고 이런 식의 어떤 엄격한 자기 통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예습 복습하고 결단은 빠르게 내리고 이런 치밀한 준비와 실행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죠. 사실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에 나오는 다른 트레이더들도 다 비슷해요. 겸손해야 한다, 인내심 중요하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다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기술 이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먼저다. 이런 메시지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그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다고들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냥 듣기에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혹시 이 자료들 속에서 이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이걸 어떻게 훈련했는지, 습관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좀 언급된 게 있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막 이렇게 훈련하세요 하는 직접적인 방법론보다는요. 그 실패 경험 자체를 계속 되새기면서 거기서 원칙을 세우고 그걸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낸 과정. 이게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영준 투자자는 손실 나면 그냥 무조건 컴퓨터 끄고 쉬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니면 정해놓은 투자 금액은 절대 안 넘기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어떤 강제성을 부여한 거죠. 그 실패했을 때의 고통이 원칙을 지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 셈이라고 할까요?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또 원칙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술적 분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김영준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또 이걸 맹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특히 그 캔들, 봉 차트 분석이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긴 음봉,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딱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위험 신호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렇죠. 팔아야 하나 싶고. 근데 이분은 그걸 오히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 물량 털어내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캔들 모양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캔들이 나타난 더 큰 흐름, 추세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시가 분석도 중요하다고 했죠. 단순히 그날 시작 가격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그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힘의 균형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봤다는 거. 오, 그렇군요. 그 지지랑 저항 개념도 그냥 선찍 긋는 게 아니고 매수세랑 매도세가 정말 치열하게 싸운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 주봉 차트에서 볼 때 신뢰도가 높다. 이런 팁은 정말 이건 실전 경험 없이는 하기 힘든 조언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항선을 딱 뚫고 올라가면 그 선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하잖아요. 그 원리. 후퇴나 풀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많은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실전에서 자주 쓰이죠. 거래량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래량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터졌냐, 바닥권이냐, 고점권이냐, 그리고 어떤 주가 움직임이랑 같이 나왔냐. 그 맥락을 읽는 게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한편으로는요, 그 주식시장의 승부사들 책에 대한 서평을 보니까 뭐 내용이 이미 다 알려진 기법들 그냥 다시 정리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트레이더들의 접근법을 볼 수 있다는 건 좀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초단타, 아주 짧게 치고 빠지는 스캘핑부터 며칠 정도 추세를 보면서 따라가는 스윙 트레이딩까지 스타일도 다양하고 심지어 배경도 뭐 현직 의사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걸 비교해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들에 나오는 트레이더들을 보면 대부분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엄청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주기적으로 빼서 뭐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경향을 보여요. 아, 인출을 하는군요. 네. 이게 이제 투자 원금이랑 수익을 계속 불려나가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장기가치 투자랑은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러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물론 이분들도 단타 매매할 때 최소한의 기본적 분석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뭐 재무상태 잠깐 본다든지. 위험관리 차원에서 완전 부실 기업은 피해야 하니까요. 그 정도는 본다는 거죠.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성공한 트레이더들에게서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한 정신력, 또 엄격한 자기관리법 같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동시에 상승 추세 중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지지 저항을 활용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장 접근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트레이딩과 투자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 같은 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는 트레이더들이 정말 하나같이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원칙을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 수많은 실패 끝에 이걸 깨달았다고요. 오늘 들으신 여러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와, 이건 내가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원칙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꼽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꾸준한 실천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거니까요.